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거권의 혼술, 스튜디오가 있는 강화문, 지금 밖으로 또 여러가지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혼란스럽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좀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좀 이거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 턱밑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최근에 있었던 판문점에서의 남북 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안 했죠. 회담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정상회담 그 이벤트의 효과인 것 같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40%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꼭 절반 20%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 딱 벌어졌는데요. 그 한때 한기안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까지 왔다, 뭐 이런 결과도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다시 상당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갤럽뿐이 아니고 뭐 리얼미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좀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당이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여기서 민주당에게 추월을 당했습니다. 물론 뭐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29%고 한국당은 28%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은 제가 선거권의 혼수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권에서 영남 갈라치기를 하고 있죠.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경남, 영남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 영남 갈라치기는 바로 보수 갈라치기가 되는 것이죠. 영남이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보수를 양쪽으로 갈라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단이 경제적 지원입니다. 경남지방, 부산지방, 울산지역의 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좀 경제성이 없어도 SOC 건설을 해주는 것이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부울 경에, 그리고 최근에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서 마치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워줄 것처럼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일정 부분 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영남 갈라치기가 성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당 지지도죠. 그런데 저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그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정당 호감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정당 호감도.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이런 것이죠. 내가 여러 정당 중에서 현재 지지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호감이 가는 정당, 여기는 정당 지지도에 다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호감이 가는 정당까지 해서 하나만 딱 선택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정당 지지도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40대 20 이겁니다. 근데 정당 호감도 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정당이 있으면은 그 정당의 지지층,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 아주 호감을 갖는 그 지지층 뿐이 아니고 여기 당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지만은 다른 당에 대해서도 일단 눈길을 줘보는 호감을 갖는 그 유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호감도 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 호감층이라고 하죠. 그거 포함이 되고 또 하나 대척점에 있는 비호감층,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비호감층.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비호감층이면은 언제든 이쪽으로 호감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다 집계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정당 호감도 조사는 지지층 확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도층 겨냥한 외연 확장이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호감도 조사입니다. 정당 호감도 조사. 자, 이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당이 좀 심각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좋다.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당이 좋다. 그러니까 호감을 나타낸 유권자, 즉 응답자는
23%에 불과했습니다. 25%면 국민 4명 중 1명이 좋다 하는 것인데 23%니까는 4명 중 1명꼴도 채 안 되는 것이죠. 한국당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65%. 거의 3명 중에 2사람은 한국당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싫다. 이러니까는 아예 뭐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고 3명 중 2명이 한국당이 싫다. 이러면은 외연 확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3명 중 2명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65%는 웬만해서는 한국당이 아무리 잘해도 웬만해서는 한국당으로 돌아오지,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당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당에 대한 호감도, 한국당이 좋다. 이 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의 47%, 정의당의 37%보다 훨씬 낮죠. 훨씬 낮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자, 호감도 조사에서 거의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고, 또 특히 한기안 대표가 청년청 공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물론 얼마 전에 아들 스펙 논란 때문에 많이 까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년청의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여성청과 같이. 그런데 청년청을 대상으로 한 한국당 호감도 조사, 그러니까 20대, 30대, 뭐 40대까지 보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 10%대에 불과한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만 한국당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50대에서도 22%에 그쳤습니다.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 38%를 얻어서 민주당 35%를 간신히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계속 청년층을 공략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60대 이상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50대까지는 지지가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호감도 같은 경우 65%라고 그랬죠. 비호감도는 다른 정당보다 훨씬 높고 유일하게 한국당보다 더 싫어하는 정당은 우리공화당, 바른애국당이 당명을 바꿨죠. 우리공화당. 물론 우리공화당에도 열성 지지층이 있지만은 어쨌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싫다. 72%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65%. 자, 물론 이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었고, 뭐 한국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전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맞춤형, 여권 주문형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결과를 완전히 100% 신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 유권자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그러니까는 경향을 읽는데, 경향을 읽어보는 데는 유효한 수단이죠.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이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것도 큰 문제지만은 외연 확장 가능성을 유추를 할 수 있는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국민 3사람 중 1사람이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에 대해서 한국당은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이 상태라면 뭐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 뻔하고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호감도 23% 호감도만 가지고 뭐 또 20% 정당 지지율 23% 호감도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의 득표권이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태라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외연 확장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 호감도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절실함을 느껴야 됩니다. 좌파 진보 정권의 장기 집권 길을 터주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근데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런 사이에 한국당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죠. 그래서
작년 11월만 해도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당이 얻은 호감도는 15%였습니다. 같은 갤럽 조사입니다. 15%였습니다. 작년 11월만 해도. 그러다가 올해 3월 들어서 이것이 21%까지 올라갔습니다. 6%포인트가 올라갔죠. 이때 그 한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을 막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7월에 이번 7월에 이번 조사에서 2%포인트가 그래도 올랐습니다. 21%, 23%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 하기에 따라서는 호감도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다. 차기 다음 총선까지 한 10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자책골 넣지 말고 서로 협력을 해서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하고 대여투쟁도 제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호감도도 점차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작년 11월 15%, 올해 3월 21%, 올해 7월 23% 이 흐름,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